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 우리 시장은 좀 특수해서요. 이거 담합으로 걸린 기업들이 단골처럼 하는 변명이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변명에 얽힌 아주 흥미로운 실제 사건을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진짜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은밀한 거래, 수십억 원의 과징금 폭탄, 그리고 법정에서 펼쳐진 아주 기가 막힌 싸움까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그냥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한 분들이라면 정말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 한마디. 김 대표님, 우리 이러다 다 죽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기 두 회사가 있어요. 화학비료를 만드는 알파화학의 김 대표, 그리고 베타화학의 이 대표. 이 두 사람 정말 죽을 맛이었던 거죠. 시장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익을 내는 건 고사하고 당장 회사가 망할 판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이 절박한 상황에서 아주 위험한 제안이 오고 갑니다. 베타화학의 이 대표가 먼저 입을 엽니다. 아니, 우리끼리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울 게 아니라 이번 입찰에서 그냥 가격이랑 물량 우리끼리 정합시다. 어때요? 정말 달콤한 유혹 아닌가요? 이 지긋지긋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결국 이 유혹에 지쳐있던 김 대표도 그만 손을 잡고 맙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담합이죠. 부당한 공동행위. 그러니까 기업들끼리 몰래 짜고 시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제 알파화학과 베타화학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와,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게 완벽했어요. 지긋지긋한 경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수익은 안정적으로 쑥쑥 들어왔죠. 아마 두 대표 밤마다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거다 싶었겠죠.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맙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이 두 회사에 뭔가 좀 이상한,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는 입찰 패턴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아주 날카로운 레이더망에 딱 걸리고 만 겁니다. 공정위가 한번 움직이면 정말 무섭습니다. 바로 조사가 시작됐고 두 회사가 뒤에서 나눴던 그 비밀스러운 약속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들통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당장 그만두라는 시정명령은 기본이고 여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의 과징금이 날라온 거자. 자, 금액이 얼마였냐고요? 무려 수십억 원입니다. 수십억.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과징금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안정적인 수익은커녕 이제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 거죠. 두 회사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근데 특히 알파화학의 김 대표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이 담합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소송까지 얽혀 있었거든요. 바로 공장 부지 소유권 문제로 민사 재편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상황이 아주 안 좋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회사도 개인도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하죠. 두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대형 로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정말 기가 막힌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들이 들고 나온 전략은요, 아주 교묘하고 기술적인 거였어요. 바로 이겁니다. 담합한 거 인정. 하지만 공정위가 판을 잘못 깔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뛰는 진짜 시장은 화학비료 시장 전체가 아니라 훨씬 더 작고 특수한 시장인데 공정위가 무슨 제대로 된 경제 분석 한번 안 해보고 그냥 대충 너희 이 시장 전체를 가지고 장난쳤네? 라고 판단했다? 이건 절차적으로 잘못됐으니 무효다. 이런 논리를 편 거죠. 와, 정말 영리하지 않나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률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관련 시장.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기업들이 진짜로 싸우는 경기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기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경기장이 좁으면 내가 거인처럼 보일 수 있고 경기장이 넓으면 난 그냥 작은 선수 중 하나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을 정하는 게 공정거래 사건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의 핵심은 딱 이거 하나로 모아집니다. 시장의 경계선을 그을 때 반드시 복잡한 수학 공식 같은 경제 분석을 해야만 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회사들의 주장은 그냥 말꼬리 잡기일 뿐이죠. 과연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그냥 꼼수라고 볼까요? 자, 길고 긴 법정 싸움 끝에 법원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요, 아주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이 어떤 논리를 폈는지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 정말 딱입니다. 관련 시장을 권투의 체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죠? 헤비급 선수는 헤비급끼리, 플라이급은 플라이급끼리 싸우잖아요. 아무리 강해도 헤비급 선수가 플라이급 링에 올라가진 않죠. 비업들의 경쟁도 똑같다는 거예요. 각자 싸우는 체급, 즉 시장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주장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라이트급 선수인데 공정위가 갑자기 우리를 헤비급 챔피언전 링 위에 올려놓고 너희가 링을 지배했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자신들의 링은 훨씬 더 작고 특수하다. 이렇게 절차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땡땡땡! 기업들 패소! 대법원의 판단은 이거였어요. 공정위가 이 시장을 하나로 본 거 합리적이다. 복잡한 경제 분석, 그거 꼭 필수는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다 라면서 기업들의 주장을 그냥 딱 잘라버린 거죠. 대법원 판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딱 이겁니다. 형식보다는 실질이다. 물론 시장 분석도 중요하죠. 하지만 실제 거래 내역이나 제품 특성을 쫙 보니까 누가 봐도 이 두 회사가 같은 링 위에서 짜고 친 게 너무 명백한데 통계 분석 자료가 좀 부족한데요? 이런 절차적인 꼬투리 하나 잡아서 이 명백한 불법을 눈 감아줄 순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흥미진진한 법정 드라마의 결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재밌었다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이 사건이 특히 사업을 하시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아주 현실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뭘 우리가 얻어가야 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세상에 완벽한 비밀 같은 건 없다는 거. 두 번째, 꼼수는 결국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터졌을 땐 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교훈. 우리끼리 한 약속인데 설마 알겠어? 이런 생각 이제는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요즘은요, 공정위의 감시 시스템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상 이상으로 정교해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정말 회사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원은 결국 실질을 본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두 회사처럼 어떻게든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빠져나가려는 전략, 이게 항상 통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때로는 빨리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억지 부리다가 더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알파화 김 대표의 경우를 보세요. 다만 문제 터졌죠. 개인 소송 터졌죠. 원래 위기라는 건 꼭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한 번에 여러 개가 빵빵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법적인 문제의 낌새가 보인다 싶으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전문가랑 머리를 맞대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전략을 짜야 합니다. 결국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의 눈으로 볼 때 복잡한 절차나 형식을 따지는 것과 실제로 벌어진 일의 명백한 현실,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셈입니다.